예, 반갑습니다. 김정길입니다. 민주당의 7분의 대선 후보가 출마했지만은 국민적 관심을 끌지 못하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은 마치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있으면서 마이너리그 같은 그런 인상을 국민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분의 후보들의 정책이 대개 중도적 노선을 가지고 있어서 분명한 정치적 노선과 국민들의 관심을 이번 이 민주당 경선에 모으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예, 지금 유럽의 금융위기가 우리 한국을 덮쳐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저질러온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능력 있는 대통령이야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직접 보필하는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또 행정부에서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한 경험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제1야당 원내 총무를 하면서 대화 타협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이러한 다른 후보들이 갖지 않는 청와대 행정부 입법부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저는 또 민주당을 30년 이상 해오면서 한 번도 정당을 바꾸지 않고 90년 3당 야합 이후에 부산에서 3당 야합을 거부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제가 함께 지역주의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20년 동안 7번 떨어지면서 저희 원칙과 소신을 변치 않고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다가오는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지금 가장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는 극심한 양극화라고 생각합니다. 1%의 재벌 기업과 그 다음에 99%의 서민들의 생활이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저는 한미 FTA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당의 후보들이 한미 FTA에 대한 입장들이 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두 분에게 같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한미 FTA가 결국 되면은 제가 같이 쓰겠습니다. 일본을 쓰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결국은 양국의 재벌 기업들은 덕이 되지만 서민들의 생활은 더 핍박해지고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데 이 가장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미 FTA에 대한 입장들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두 분에게 입장을 묻습니다. 특히 김두관 후보께서는 한미 FTA를 찬성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왜 찬성하는지, 왜 한미 FTA 폐기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에 대한 두 분의 견해가 명쾌하게 국민에게 좀 전달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먼저 답변드리면 됩니까? 어떻게 좋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준비된 분. 먼저 물어가셨습니다. 예? 제가 그럼 먼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김정길 후보께서 한미 FTA를 찬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건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이고, 우리 민주당의 당론처럼 저는 한미 FTA의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이라든지 주권 침해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이 12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제재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했었고요. 특히 한미 쇠고기 수입 개방과 관련해서도 저는 입장을 분명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한국의 쇠고기를 공짜로 주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 국민들이 당연히 돈을 지불하고 미국 쇠고기를 사 먹는데, 우리가 당연히 조건을 걸어서 미국 소고기를 가려서 먹을 소비자 권리가 기본적으로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12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재 협상을 해서 우리 주권을 지켜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개방 국가의 길로 나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때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했던 것은 옳은 방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미 FTA는 그 이후에 세계적 금융위기를 이렇게 통해서 보면 좀 우리가 조금 시기상조였던 거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그런 FTA를 하려면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데, 참여정부 때 타결하고 난 이후에도 그 이후 비준에 많은 진통을 겪었던 것을 생각하면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데도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그렇게 좀 반성을 합니다. 한편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 내용이 더 나빠진 것 아주 유감스럽고요. 또 피해를 보는 분야에 대한 피해 보전 대책도 많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비준이 된 만큼 국제적 조약으로서 준수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부산 경남에
그 이름 있는 분들은 다 대선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부산 경남에서 이렇게 대선에 많이 나오시게 되나 하는 그런 궁금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해방 이후에 부산 경남 또 그 경북이 11번 집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하면 12번 하게 되는데 이런 지역 패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지금 이제 김영환 후보께서 부산 경남하고 대구 경북을 이래 엎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주로 집권을 많이 한 것은 대구 경북 쪽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가 어느 지역에서 많이 나왔다 작게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 시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정말 그 국정을 잘 이끌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을 갈라가지고 그쪽 지역에 후보가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쪽이 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 패권주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저는 김영환 후보님하고는 생각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당의 부산 경남에서 4명의 후보가 있고 또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도 앞으로 야권 후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 부산 후보가 아니고 누구든지 간에 국민이 선택한 후보가 당선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제를 가지고 지역적인 문제와 후보 숫자가 많이 난 문제를 결부해서 어떤 기준을 삼는 것 자체는 기준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김영환 후보의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터뷰를 보니까 결혼 정년기인데 돈이 없어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하고 돈이 없어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은 없게 해줘야 된다. 이게 뭐 서민들 입장에서는 듣기만 해도 아주 배부른 소리인데 재원은 어떻게 합니까? 예.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행복한 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는 부자들에게는 행복한 집, 자기들 팬끼리는 행복하지만은 99%의 서민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원은 저희들은 사회연대세라는 것을 해가지고 저는 최고 소득이 많은 1%에 대해서 지금 35%의 그 88 연간 소득이 8,500만 원 넘는 사람들에게는 8,800만 원이 넘는 사람들에게는 35%의 세율을 거둡니다. 이것을 10%를 더 높이면 45%가 되는데 이를 가지고 이제 복지 기금을 만들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극빈층들을 위한 이제 복지 기금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연간 한 2조 가까이 그렇게 하면 한 10% 올리면 되는 거로 지금 되게 추산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에게 그렇게 개론을 못 한다든지 그런 데도 쓰고 그다음에 또 네. 시간 다 됐습니다. 한미 FTA 문제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를 강조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하면서 상당히 불공정 조약이고 또 경제 주권을 침해하고 사법 주권을 침해할 수 있고 우리 서민들에게 치명적인 한미 FTA를 찬성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다른 후보에게 질문할 것을 두 분에게 같이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두관 후보께서는 대통령이 되시면 재협상이나 제재 협상을 하겠다 그러는데 미국은 우리하고 제도가 달라서 재협상권이 정부에 있지 않고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 상하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교섭을 했는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께서는 이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은 우리가 수출해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찬성하는 듯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원하는 다음 대통령은 정말로 미국이나 이런 강대국 앞에 당당하고 또 외국의 적은 아프리카나 남미에 있는 약소국가에는 겸손하고 우리 국민에게도 겸손하고 당당한 그런 대통령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한미 FTA를 반대하는 나라는 폐기한 나라 있습니다. 네. 작년에 저희들이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었고 또 어찌됐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통상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무역정책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미국하고의 FTA 협정에 있어서 독소조항이라든지 주권 침해 소지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겼는데요. 우리가 집권을 해서 국정을 맡게 되면 어쨌든 미국의 의회든 또 행정부든 모든 채널을 총동원을 해서 제재 협상을 하고 독소조항을 해소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미국과의 FTA 협상에 이어서 곧 한중 FTA가 지금 실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국과의 그 협상 내용을 교훈 삼아서 중국과의 FTA 협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관철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재인 후보 한미 FTA 관련 예, 답변해 아까 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한미 FTA가 전체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분야별로는 또 계층별로는 또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분야가 있고 계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피해 보전 대책이 강구됐어야 되는 건데 그런 점에 대한 충분한 대책 강구 없이 비준에 이런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피해를 입는 부분들이 결국 서민층 그다음에 또 힘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피해를 보존하기 위한 어떤 복지의 확대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참여정부가 했던 비전 2030도 그런 차원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 ISD를 비롯한 독소조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통해서 수정하거나 폐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FTA 내용 자체에 한 나라가 재협상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재협상에 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의 후보가 정말 중에 집권을 하면 한나라당과 확연하게 다른 우리 서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의 지금 후보들은 그동안에 오히려 안철수 후보의 안철수 교수가 나올 때의 눈치를 보면서 민주당이 경선 자체를 마이너리그 비슷하게 국민들에게 인상을 주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게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내년에 이번 연말에 총선에 이기려고 하면 정책 노선이 새누리당과 어떻게 다른가 노선이 분명하게 선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이 원하는 정책과 변화에 대한 기대를 우리 젊은이들이 줘야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권이 잘못한 점이 있지만 야권 연대를 하지 않고 우리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잘못한 것을 국민에게 반성하고 바로잡으면서 야권 연대를 통해서 우리는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앞에 희망을 주고 당당한 정권, 맡겨도 좋겠구나 하는 이런 확신을 주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정치인을 평가하려고 하면 그 정치인이 살아온 삶을 보고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당 야합 이후에 지난 20년 동안 부산의 지역주의에 맞서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면서 7번을 낙선했지만은 저희 원칙과 소신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특히 이 양극화되어 있는 이 현실이 제일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야 됩니다. 복지국가로 가려고 하면 성장과 배분을 같이 간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50년 동안 우리가 성장에 치중했지만은 우리 서민들 중소기업은 하나도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해서 이제는 오히려 복지를 함으로써 성장을 견인해내야 된다. 서민들은 소비를 하려고 해도 소비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우리 7명 후보 중에서 가장 많은 정치적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경험이 있고 행정부에서도 경험이 있고 입법부에서도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 있고 당당한 후보를 우리 국민이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